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봅니다.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중국에서 9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90만 명, 피해 규모가 500억 위안, 하나로 약 9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1일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개인 간 금융 플랫폼인 이주바오의 실소유주인 딩링과 회사 관계자 21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네, 자, 피해자가 90만 명이면 뭐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건가요? 네, 완벽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주바오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대출 알선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이득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입소문과 연간 최고 14.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자금을 모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주바오에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주바오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프로젝트의 95%가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한 이면에는 그 인터넷 성공 신화로 불리는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규모가 큰 인터넷 사업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도 있고요. 또 시중은행의 금리가 떨어진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상하이만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재테크로 쉽게 크게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주동자는 누군가요? 네, 안희성 출신으로 올해 34살의 딩링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소규모의 하청 공장 일을 도우며 인터넷 판매 일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금융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야망이 컸던 딩링은 지난 2014년 7월에 이주바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자금이 모이자 중국 주요 매체에 광고를 내면서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유명해졌는데요.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도 딩링을 성공한 창업 사업가로 다룬 특집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그는 성공하려면 남과 다른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성공담을 늘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중국 CCTV에는 그 딩링이 사기를 자백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요. 중국은 범죄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라 죄를 크게 지을수록 뉴스에서 범죄자가 자백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네, 자, 이 일당들은요, 이 막대한 돈을 다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네, 딩링은 투자 자금을 직원들에게 쓰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직원들에게 명품으로 차려입게 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딩링은 이주바오의 사장 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하나로 236억 원에 달하는 고급 싱가포르 별장과 21억 원에 달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또 1천억여 원에 달하는 현금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이 여사장을 인터넷 금융 최고의 재색을 겸비한 여성으로 소개하면서 딩링 자신도 한 달에 2억 원을 넘게 쓰면서 이 체포되기 전까지 모두 2,700억 원을 써가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딩링의 이런 방탕한 호기를 투자자들은 믿을 만한 탄탄한 기업으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에도 1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이 적발된 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유 기업이자 전화회사인 중국 렌통, 차이나 유니콤의 자회사라고 속이고 그 휴대전화 판촉을 가장해서 회원을 끌어들여 사기를 친 사건이었는데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로 9,999위안, 우리나라 돈 178만 원씩을 받고 다른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승진과 수당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12억 명이고요.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입니다. 중국은 집에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니 이 베이징과 광동, 상하이, 저장, 포첸 등 5개 지역은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명당 110대를 넘어섭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사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겠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전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개 성에서 약 6만 6천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IT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욕구가 이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군요. 자, 그런데요. 자, 보통 중국에서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 어떤 방식으로 처벌합니까? 네, 1997년에 중국의 현행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한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형법 제192조에서 제200조까지 자금 모집 사기죄, 대출 사기죄, 어음수표 사기죄, 또 금융증명서 사기죄, 신용장 사기죄, 또 신용카드 사기죄나 유가증권 사기죄, 그리고 또 보험 사기죄 등 8개의 죄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딩링 같은 경우에는 자금 모집 사기죄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모집한 자금을 흥청망청 소비하고 또 모집한 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인 스케일이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국가나 인민의 이익에 매우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합니다. 네, 자,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을 몰수한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백하는 장면을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중국의 굉장한 소식인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